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 타오프에서 발생한 5.6 지진 이후 여진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이날 자정부터 수십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규모 3.9의 지진이 가장 컸습니다. 타오프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서 목요일 오전 5시 37분에 얕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5.6 지진은 2019년 5.0 지진 이후 타오포 호수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지오넷은 현재 타오포 화산에서 불안정한 기간이 시작된 2022년 5월 이후 이 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오넷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해 타오포 호수 주변 해안선에서 잠재적인 정진 또는 작은 쓰나미의 증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화산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지오넷은 화산 경보 수준을 0에서 1로 높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로워 허슨 평균 주거 가치가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20% 하락하면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코올로직의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체 주택의 평균 가치는 11월에 5,580달러 더 하락해 10월에 96만 4,202달러에서 95만 8,622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 가치는 올해 3월 104만 3,261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8만 4,639달러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값이 떨어지는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평균 가치는 4.5%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1월로 끝난 3개월 동안에는 3.3%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금리 인상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의 가장 큰 은행인 ANZ는 지난주 공식 현금 금리 OCR 인상이 발표된 후 모기지 금리를 다시 인상했습니다. ANZ의 발표는 지난 수요일 중앙은행이 OCR을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 이후 나온 것으로 지금은 4.25%입니다. ANZ는 고정주택대출 금리를 연 0.55% 인상할 예정이며 4년 및 5년 기간 동안 금리는 연 0.35%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행 1년 고정금리가 연 5.99%에서 연 6.54%로 2년 고정금리가 연 6.19%에서 연 6.54%로 인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코비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브렉퍼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의사 앤서니 조던과 마타로리아 린던은 몇 가지 주요 팁을 공유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여름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료 서비스는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문을 닫습니다. 조던은 코비드에 관해서는 어떤 경로의 이벤트를 수행할지에 대해 미리 정하고 가능하면 자주 야외로 나가 환기를 시키기를 조언했으며 RAT 테스트 키트를 받았는지 미리 점검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몸이 좋지 않으면 집에 머무를 것을 권했습니다. 린던은 모든 사람들이 여름을 기대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의료 옵션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린던은 영화관과 같은 밀폐된 공간이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음은 로드 레이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운전자들의 3분의 1가량이 지난 1년 동안 운전 중 다른 운전자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하는 로드 레이지, 도로상의 분노와 짜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A 보험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운전자들의 28%가 지난 1년 동안 로드 레이지를 경험하는 등 도로상의 분노와 짜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드 레이지 형태는 자동차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하는 것에서부터 차로 뒤에서 들이받는 것, 욕설을 퍼붓는 것, 경적을 울리는 것 등 다양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뉴질랜드 운전자들의 46%는
로드레이지가 코비드19 대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더 악화됐다고 말했고 경찰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로드레이지의 가장 위험한 연령대는 18세에서 29세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로드레이지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오클랜드와 캔터베리 지역으로 지난 1년 동안 로드레이지를 경험했다고 밝힌 사람이 각각 31%에 달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월드 및 패킨세이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푸드스톱스 노스 아일랜드는 데일리 올게닉스 콤부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알콜 범위가 법적 알코올 제한의 2배 이상이라고 밝힌 후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푸드스톱스 노스 아일랜드는 지난 수요일 슈퍼마켓에 데일리 올게닉스 콤부차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문에는 데일리 올게닉스 콤부차가 테스트를 위해 보낸 식료품 샘플이 라벨에 명시된 것보다 더 높은 알코올 농도를 나타낸 후 예방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올게닉스 콤부차는 무알콜 음료로 판매되며 법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1.15%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힐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데일리 올게닉스 콤부차는 3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었고 알코올 함량은 오리지널 2.8%, 레몬과 생강 3%, 차이 향신료와 생강 3.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80만 명 이상의 뉴질랜드 왓츠앱 사용자가 심각한 데이터 유출로 전화번호가 노출됐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해킹 포럼의 게시물에서 한 유저는 11월에 수집된 앱 사용자의 약 15개의 기록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이버 뉴스에서 조사됐으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사에 제공된 1914개의 전화번호 샘플에서 모두 왓츠앱 사용자와 연결됐습니다. 간행물에 따르면 위협 행위자는 미국 데이터 세트를 미화 7,000달러, 뉴질랜드 11,000달러에 영국 데이터 세트를 미화 2,500달러, 뉴질랜드 4,000달러에 독일 데이터 세트를 미화 2,500달러, 뉴질랜드 3,20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화번호가 사기나 피싱 시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은퇴위원회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퇴직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위원회 제인 라이트슨 위원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편안하게 거주하는 사람은 인구의 50%만 해당되며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동안 감소할 것이며 퇴직자의 약 3분의 1이 세입자였으나 2048년까지 그 수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오리와 퍼시피카 그리고 여성들이 불균형적으로 저축률이 낮았으며 더 이상의 불평등을 피하기 위해 뉴질랜드 연금 적격 연령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커뮤니티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7원 4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5원 8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9원 10전입니다. 이상으로 KCR 뉴질랜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